요것만 이해하면은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이 4대강 사업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목은 보시다시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문명강이란 게 뭔지 또 자연강이 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을 하고 또 환경단체들이 저런 식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보를 해체하라고 저렇게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이 문명강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연강은 무엇이고 문명강은 뭐냐, 자연강과 문명강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는 이 강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저질 언론들은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바보 같은 소리를 계속 알려가지고 전 국민을 지금 바보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특히 이 4대강 때문에 많은 지금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녹조 같은 게요.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우리나라에서 통하고 또 자연성 회복이라고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연성 회복이다 뭐 그랬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강하고 문명강이 뭐가 다르냐 보면 말입니다. 우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딱 보면 알잖아요. 자연강은 이렇게 아무 사람도 안 살고 이런 데고 말입니다. 문명강은 바로 저런 식으로 배도 다니고 사람이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아마존강을 자연강, 내추럴 리버라 하고 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파리를 지나는 셴느강을 문명강이다. 배도 다니고 하지요. 그리고 이 강은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 문명의 모태예요. 바로 잘 아시는 그 4대 문명도 다 강에서 나온 거죠.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원래 뭔가 하면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의 가운데 포타미아라는 게 저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 말로 강이 있는 곳.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메소라는 게 가운데, 우리 메조소프라노 메조라는 게 중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강 중간에 있는 문명이라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다 인더스 강에 있는 것들, 또 중국의 황하강, 황하 문명, 여기서 다 뭔가 하면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또 그 강을 통해 가지고 물류도 이송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도 강을 통해 내보내고 그래서 강에 이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말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강이 더욱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산업화란 게 뭐냐? 옛날에는 산업화 되기 전에는 인간이 바로 자연에 있는 그 자원들을 그대로 직접 사용한 거죠. 거의 농사를 짓더라도 땅에 사람이 붙어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식량 먹고 거기 또 의식주를 다 그 땅에서 삼배 무명 다 그런 식으로 옷도 만들고 그래 살았는데 산업 문명이라는 게 뭐냐? 공장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공장에서 나온 거죠. 공장에 들어갔다가 제조해가지고 나오는 걸 안경, 스마트폰, 의자, 이거 다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공장을 거치는데 이 공장도 어떤가 하면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슬라이드인데 어떤 공장을 돌려가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원료가 있고 원료를 가지고 바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료 있고 제품 공정을 통해 나오는데 이 공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와 물이. 그런데 이 에너지는 말이에요. 과거의 공장들은 1800년대, 1900년대 초 이럴 때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자체에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1894년이죠.
이때 뭔가 막 교류 전기를 만드는 거죠. 교류 전기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우리 니콜라 테슬라 차 있죠. 그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류 전기를 만드니까 에너지를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전기로 가지고 전선으로 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서울에 살지만은 서울의 많은 에너지들은 뭐냐 하면은 뭐 원자력 울진에서 뭐 원자력 나오고 태안에서 화력 발전소 또 뭐 춘천의 저 소양호에서 수력 발전 이게 순간으로 돌아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은 뭐냐? 파이프가 있고 지금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은 순간 이동이 안 되죠. 한참 이걸 다시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가에 공장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에 뭐 대기 오염 물질, 폐기물 또 폐수가 나오는 거죠. 그 강가에 이 공장을 세워야지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공장을 값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또 인구가 아주 뭐 우리가 20세기 시작할 때 1900년대 15억이 된 것이 거의 뭐 100년 만에 전쟁이 큰 전쟁이 두 번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은 거의 뭐 4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산업화 이후에는 말입니다. 강이 인류 문명에 더욱 중요한 거예요. 산업화 이전 농사 지을 때도 강이 중요했지만은 산업화 이후에는 더더욱 대도시가 다 하면 저기예요. 바로 여기 강을 옆에 끼워 발달할 밖에 없는 거죠. 공장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이 물을 끌어서야 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칼추럴 리버 문명강이죠. 우리가 흔히 문명강에 7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뭐냐? 치수죠. 비가 와가지고 강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지 홍수가 안 나게. 치수 기능, 물을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강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서는 거죠.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다 강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수 기능이고 또 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리면은 배수하면은 또 강이 그것을 다시 자연의 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수 정화 기능이네. 생활하수, 농경 배수, 산업 배수 다 그. 또 하나가 뭐냐? 우리 한강에 지금 배가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 여기에 낚시도 하고 말입니다. 요트도 타고 그게 바로 유락 기능이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걸 하다가 안 됐는데 주운 기능이 배가 다니는 거예요. 미국의 물류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양의 18%를 내륙수로로 운영해요. 바로 왜냐하면은 값싸고 천천히 가지만은 값싸고 아주 연료가 적게 들고 하니까 거기다가 독일은 보십시오. 독일의 15%, 네덜란드는 29%예요. 벨기에 같은 데 13%가 다 뭐냐면은 물류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트럭을 배로 빼라. 왜? 트럭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말입니다. 물류를 댈 수 있으면은 내륙수로로 가는 게 낫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난리치가 안 되는 거죠. 또 발전 기능, 전기를 만해. 지금도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하지만은 가장 재생에너지 중에서 질이 좋은 거는 뭔가 수력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하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태 기능, 강에는 물고기도 살고 강 안에도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강가에도 여러 가지 생물이 사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생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게 바로 생태 기능. 자연강은 뭐냐? 요거만 있는 거예요. 자연강은 생태 기능만 있는 거죠. 문명강은 이 7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문명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과거부터 어떻게 했느냐? 준설해야 되죠. 제방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뚝을 쌓아야 되고 댐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은이라는 하구은 이걸 우리가 흔히 하구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명강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시죠. 그렇다면은 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과거부터만 전국 곳곳에 댐도 만들고 제방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또 하구뚝도 만들었잖아요. 낙동강 하구원, 금강, 영산강 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댐이죠.
우리 소양댐, 댐 다 만들었죠. 저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수자원을 얻어 쓰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홍수를 막고 말입니다. 전력도 만들어 쓰고 하는. 밑에 있는 게 뭐냐? 낙동강 하구원이 위에는 소양호고 소양댐이고 이 그 은과 댐을 계속해서 만들어 쓰고 지금도 전국에 우리나라에 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벌이란 말이죠. 누구누구의 경쟁자. 이 라이벌이란 말도 원래는 뭔가 하면 강에서 온 거죠.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을 많이 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나온 게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리버에서 나온 거예요. 리버에서. 또 은행 우리 뱅크 있죠. 은행을 우리가 뱅크 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옛날에서 뚝을 쌓아야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집어넣어 놔가지고 저금을 해놔야지 우리가 경제적 재난을 안 당할 수가 있다. 그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은행, 뱅크. 이 다 강에서 나온 거죠. 문명과 함께 해온 거죠. 강이라는 거죠. 지금 보호. 이게 결국은 이제 4대 강에 이제 시끄러워진 게 바로 보인데 원래 보호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수위 조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보하고 그게 저 웨어라는 영어로는 웨어인데 이 웨어하고 바라지 은하고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의 주 역할은 뭔가 하면은 수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우리 저거 아닙니까? 여기 저 뭐야 저 잠실 수중보가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공주라든지 우리 4대강 만드는 게 다 이거 수위를 높여주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것도 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데 또 이게 홍수 방지가 안 된다고 또 뭐 난리치고 하면 했어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 목적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과거부터 우리 해오던 일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친 거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문명이 있는 곳에는 강이 있고 그 강에는 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템즈강에 45개 보, 샌느강에 34개 보가 있고 뭐 유럽의 라인강에 86개, 미국의 중심이 되는 미시시피강에 40개. 이거 말고도 말입니다. 모든 문명강에는 보가 다 있어요. 보가 있어야지 문명강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영국 템즈강도 보 만들기 전에 이랬어요. 우리나라 한강도 이랬지요. 또 프랑스 샌느강 보십시오. 프랑스 샌느강은 프랑스는 아주 독특하게 1910년도 겨울에 파리가 45일 동안 물에 잠겼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1910년도에 이 파리 대홍수 이것을 겪고 나서 뭔가 하면은 프랑스는 우리나라 4대강 사업 같은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물관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물 기술을 가진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미국 오만데 아마 우리나라도 여기 이 비올리아 뭐 이런 데 진출해 있어요. 중국 뭐 곳곳에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이 물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문명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황당한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몰라 이 바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저질론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오만 걸 다 한 거예요. 보십시오. 옛날에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보십시오. 이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다. 고인물이 썩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게 이제 옛날에 뭐 이상한 그걸 해가지고 썩을 물질이 있어 썩는데 거기다가 4대 종단 대표도 이거 제대로 우리 설득을 못한 거지. 제대로 4대 종단 대표도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잖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왜 수질 악화가 아니고 왜 생태계 파괴가 아닌지를 제가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지난번에 2020년에 홍수가 나니까 보십시오. MBC 같은 데 앉아가지고 홍수를 유발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 너무나 황당한데 제가 왜 이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홍수 유발 이게 멍청한 바보 같은 소리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4대강 사업 전에 이 사업 전에 4대강 어떻게 했느냐.
중앙일보가 2009년 1월 달에 강을 살리자 하면서 이런 시리즈를 냈어요. 2009년 1월 1일 날 낙동강을 두고 낙동강에 보십시오. 굽이굽이 병든 1300리낌 물질 이대로 두는 거는 보호 아닌 방치를 하면서 여기 수질도 엄청 안 좋은 거죠. 지금 이게 4대강 사업 전이에요. 그런데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 전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뭐 금빛 모래가 번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이거 보십시오. 영산강 보십시오. 폐적물 사인 중류는 범람하고 하구뚝에 막힌 하류는 썩어들어가. 이거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은 저거까지 기역물고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기역물고기. 저게 이제 영산강이었고 금강 보십시오. 금강도 보면은 전부 모래가 쌓여 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제 해상교통 중심 곰나루에는 모래만 가득하고 물길 마르자 화려했던 유적들 생명이 잃고 비닐하우스가 저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있었는 게 지금 금강이었다고. 그러다가 이 남한강은 말입니다. 이 여주 이런 데 계속 홍수 나고 보면은 침수지역 여름마다 날리고 댐 세우고 물길 정비해야 이게 4대강 사업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몰라가지고 첫 번째 수질은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이야기예요. 고인물은 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치된 문명강은 지금 이랬다고요. 이게 뭐냐?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영산강이었어요. 왜? 물을 다 끌어서 버리니까. 생활용수 끌어쓰고 농업용수 끌어쓰고 산업용수 끌어쓰고. 근데 요걸 이렇게 바꿨어요. 영산강을. 이렇게 바꾸니까 뭐 하느냐? 고인물은 섞는다. 없애버리라. 이게 좋다는 거죠. 일로 가자 이거죠. 보십시오. 거기다가 왜 그러면은 방치된 문명강은 물도 없을 뿐만 아니고 수질도 나쁘냐? 바로 저기서 공장에서도 나오고 산업 폐수 나오고 농경 배수 나오고 하는데 물론 저걸 우리가 광주라든지 우리 대도시 다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근데 하수 처리해서 되는 정도가 있고 안 되는 정도가 있네. 비가 올 때 씻겨 나오는 이 비점 오염이라고 중간에 있죠.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저게 나오죠.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지금 28조를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28조 투자했지만은 이게 수질이 개선 안 되는 거죠. 외부에 차단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왜? 비 올 때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볼을 채워가지고 볼을 만들어가 물을 채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흔히 이걸 강에 배웁니다. 강에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 수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 7개 중요한 셀프 퓨리피케이션 자정작용이에요. 자정기억인데 이 자정이 뭐냐 보면 여기 있듯이 물이 많으면 희석이 되는 거지. 바닥에 또 가라앉는 거지요.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분해도 하고 또 광합성도 일종의 하면은 광합성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생물이 생기고 그걸 또 물고기가 먹고 공기가 불어 넣어주고 위에 뜨는 것들 걸러지고 흡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인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희석과 침강이에요. 바로 여기 보면은 이게 4대강 사업하고 나니까 뭐냐? 바로 바닥에 뻘이 생겼어요. 바닥에 뻘이 생기면 이게 위에 있는 나쁜 것들이 가라앉는 거지요.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뭐 하냐? 실지렁이가 먹어치워요. 그러면 실지렁이가 뭐가 먹느냐?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우리 낚시할 때 지렁이로 하지요. 물고기는 속아요. 물고기는 뭔가 우리가 낚시할 때 지렁이로 가지고 낚시하는데 그 지렁이가 실지렁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 무는 거지요. 원래 이게 이것이 강에서의 하나의 자정. 물을 고아두면은 뻘은 가라앉고 뻘에 자라는 실지렁이는 그래서 우리가 실지렁이를 청소동물이라. 그 청소동물은 물고기가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화가 되고 그리고 4대강 사업하고 하는데 강에 물고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 4대강 반대하는 이 바보들하고 언론들은 강바닥에 뻘 생겼다고. 아마 이게 제일 코미디야. 저는 속에 보면서 저 방송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강을 모르는구나. 어? 저게 바닥에 뻘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물에 위에 있던 것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런데 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또 언론에 또 나와요. 강바닥에 실지렁이가 생겼니 뭐가 생겼느니 그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얘들은 누가 먹나? 물고기가 먹는 거죠. 그럼 물고기 우리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정이 되고 이걸 다 우리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강의 이 위에 떠있던 이런 것들이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진다. 이 원리를 처음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하수 처리장이에요. 영국의 템즈강에서 영국 템즈강 그 당시에 말입니다. 수질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1800년대 이럴 때 영국이 산업화되면서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되고 영국이 말입니다. 1900년대 초에 런던의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660만이었어요. 그 큰 도시에 제대로 하수 처리장도 없고 하니까 수질이 안 좋고 영국도 지금도 가보면은 영국의 공장들이 강을 따라 있는 그 수질이 안 좋고 하니까 얘들이 강의 이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볼을 만드니까 바닥에 가라앉은 데가 맑아지더라.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수처리장 지었는 거예요. 우리가 하수처리 그 공학 가르칠 때 또 내가 배울 때 뭐 했는가 하면은 이 원리는 영국 템즈강 보에서 나왔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난리를 치가지고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쓰레기 청소예요. 보가 있어야지 이 쓰레기를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팔당이에요. 팔당댐이 큰 보죠. 보하고 원래 기능은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팔당에 가면은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배가 8대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쓰레기 걷어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팔당댐이 없으면은 서울에 여기 한강에 쓰레기 둥둥 떠다닙니다. 저기가 막아 놓으니까 저기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라인강 같은데 또 하나가 뭐냐? 오염 유출 사고 차단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유럽 라인강에서 큰 사건이 있어요. 스위스 바젤에서 불을 끄다가 화학 공장에 불을 끄다가 그 화학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불 끄는 물에 씻겨 가지고 라인강으로 들어간 거죠. 바젤 사건. 근데 이 라인강에 86개 보가 있으니까 보로 가지고 차단을 하니까 중간에 걷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류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먹는 물의 피해를 완전히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낙동강에 말입니다. 페놀 사고가 있었어요. 이 페놀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처가 환경부가 된 거죠. 그만큼 이 중요한 우리나라 이 환경사고치고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말입니다. 구미하고 대구 사이에 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차단이 된 거죠. 일단 구미에서 이게 페놀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식수에 다 들어간 거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복 없으면 말입니다. 위에서 지금 대전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복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보들은 그 해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나지? 뭐 사고 내고 싶어 납니까? 사람이 사는데 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오염물질 차단의 보가 아주 중요한 문명강에서는 이게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저는 이 뉴저지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로 이 패사익강.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아마 가장 그 산업화가 많이 빨리 일어나고 바로 뉴욕 바로 옆이죠. 뉴욕 바로 옆에 저기가 하나 일종의 뭔가 하면은 산업 문명의 발상지래요. 미국에서 뉴저지주를 뭐라고 하면은 the most industrialized state를 가장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고 빨리 일어났고 지금도 잘 살죠. 그래서 공장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산업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운명이 말입니다. 제가 최초로 미국의 교수하고 같이 논문 낸 게 뭐냐 85년도에 요 보에서 연구를 한 거죠. 이 보가 수질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들 뭐 하는가 하면은 저기에 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밑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가라앉고
요 위로 물을 넘기니까 뭐냐,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뭐 댐도 있어요.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렇게 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맑게 하고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공기 산소 집어넣었을 때 수질이 얼마 좋아지는가를 컴퓨터 모델로 만들고 그걸 통계 분석하고 측정하고, 제가 가서 직접 이제 측정하고 있는. 그 저기 중간에 저 세 번째 사람이 제 이름이에요. 이게 제가 국제학회도 아니지. 하여튼 뭐 저는 처음으로 학회에 논문을 낸 데뷔작이에요. 이 데뷔작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이게 끝까지 이게 뭐가, 누가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김부선 씨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첫 번째 데뷔작이 자기 운명을 좌우했다고. 비슷한 뭐 그런 운명이 뭐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 처음으로 보에 잘 알죠. 볼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뭐 다 알죠. 근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4대강 사업 딱 하고 나서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저걸 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과에 있는 다른 교수하고 논문을 써가지고 국제학술지에 냈다니까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금강을 케이스로 해가지고 볼을 만들었을 때 하고 보가 4대강 사업 전에 하고 보 후에 어떻게 됐느냐. 수질이 훨씬 좋아졌죠. 제가 이 논문을 국제학술대에 상당히 외국에서도 수준급 있는 SCI 논문을 내고 나니까 그래도 이 4대강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조선일보라든지 문화일보 또 뉴데일리 이런 데 보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논문 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인 신문에 나가보긴 처음이었어요. 이 금강이라는 데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대청댐 아래에는 볼을 3개 만들었어요. 요 위는 보가 없어요. 그 볼을 만드는 데하고 볼을 안 만드는 데하고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상류는 아무 변화 없어요. 그 4대강 사업 전이나 하느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류는 뭔가 확실한 수질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난 거죠. 그 논문까지 나오는데도 안 믿는 거죠. 고인물은 섞는다는데 뭐. 이 얘들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물이 수질이 좋아졌다 하면 자기들이 지는 거니까. 이게 보십시오. 생태계 보십시오. 생태계 파괴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문명강에는 말입니다. 보가 있어야지 생태계를 살리는 거예요. 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은 문명강에는 생활하수, 농경배수, 산업배수를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가 필요한 거죠. 문명강의 이 두 기능 중에 배수 정화 기능하고 생태, 우리가 아무리 맑은 물을 처리하더라도 생태계에 피해를 줘요. 우리가 서울에 하수 처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강의 생태계를 피해를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려요. 왜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생태를 위해 가지고 보가 필요하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종보가 저렇게 4대강 사업 후에 물을 딱 채웠어요. 그때만 이 정부 돌아가 물을 빼뿌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종보 바로 위에 하나의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요. 세종 바로 위에는 뭐냐 하면은 대전시 150만이 살아요. 청주시 80만이 살아요. 거기에서 방류수가 흘러나와요. 처리하죠. 처리해도 그 처리한 물에 뭐가 남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약의 90%는 하수로 나가요. 지금 우리 약 먹잖아요. 각종 약 먹고 하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마이신 각종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한 10% 정도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도핑 테스트 같은 거 운동선수들 하면은 먹었던 거 다 나오잖아요. 거의 90%가 흘러간다는 게 바로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면 화장품 각종 이런 것들이 하수로 가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 처리되느냐? 일부는 처리가 되지만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외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10 내지 30%는 우리가 먹었던 약이 그냥 하수로 가는 거예요. 하수 처리장 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도 10 내지 30은 강으로 가는 거예요. 강으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은 이게 가서 뭐가 되느냐? 물고기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는 거죠. 물고기가 먹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영향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강해가지고 물거리한테는 치명적인 물고기가 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뒤에 사례를 보여줘요. 여기에 그럼 가는 게 뭐냐?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요. 각종 이 환경 호르몬까지. 미세 플라스틱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의 것들이 물고기에 피해를 주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갔던 특히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우리가 먹었던 물고기 그 약들 있잖아요. 이게 다 논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하수 처리장 방류수 하류에서 물고기 수컷이 암컷으로 됐다. 환경 호르몬을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 돼 버리니까 물고기가 이거 새끼가 안 치는 거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강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하수 처리장을 정화했으니까 피해가 없다. 아니에요. 강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나왔잖아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2007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에 8마리가 암수한몸이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환경 호르몬 영향인 듯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저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봐요. 붕어고기 요리 먹기 찜찜하네. 조선일보에 봐. 2007년도 1월 이 사람들은 뭔가 4대강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자료가 나오니까 중앙일보에 앞에 나왔던 거죠. 영산강에 왜 저 물고기들이 휘어져 있어요? 다 위에 광주시 하수처리장 다 처리하는데도 왜 저렇게 지어 있느냐? 그러한 남아있는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죠. 한강은 지금도 말이에요. 한강은 보가 있지만은 지금도 보십시오. 등 굽고 아감이 없는 물고기 나온다. 왜? 한강에는 지금 말입니다. 서울 시민 1000만이 하수를 처리해가지고 버리지만은 강으로 가는 거죠. 피해가 지금 있다니까요.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가끔 이런 식으로 보도만 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왜부터 알았어요? 옛날부터 제가 공부할 때부터 알았다니.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수처리장 방류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걸 우리가 뭔가 하면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으면 강이 여기 하수를 버리는 요걸 믹싱 존이라 혼합수역이라 그래요. 저 혼합수역을 빨리 섞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혼합을 해야 돼요. 물을 채워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밑에서 퍼올리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다공성 확산기라 해가지고 저 주로 또 바다에도 많이 써요. 바다에도 우리가 하수를 처리해서 버릴 때 바다 깊숙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여러 개 내가지고 뿜는 거죠. 빨리 섞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에 물을 채우고 빨리 혼합하는 거예요. 강에 물이 없으면 말입니다. 강에 물이 없으면은 이게 물고기들은 그 혼합수에 여기서 진하게 먹는 거죠. 진하게 먹으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은 저 중간에 있는 저 그림 있죠. 제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버려야지, 어떻게 하수 처리한 물을 버려야지 그 강에는 생태계에 피해를 적게 주고 버릴 수 있느냐. 그걸 컴퓨터 미분방 정식 3차원 미분방 정식을 풀어가지고 그걸 컴퓨터 그 당시에 코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현장 가서 실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주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장 물을 이 강에 어떻게 버리면은 가장 생태계에 피해를 적게 주고 버릴 수 있느냐. 그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저를 썼으니까 이 분야를 잘 알죠. 우리 강에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에 2007년 나왔는 것들 다 내가 수집해 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물론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한강물만 완전히 막 정수기 뽑듯이 깨끗하게 뭐 완전히 그냥 그 돈이 들잖아요.
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하느냐. 돈 문제가. 적은 돈을 들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그걸 최적화를 찾는 게 바로 엔지니어링 논문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들어와 가지고 가라앉는 거지요. 근데 환경 호르몬 이런 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유 물질에 잘 붙어 있어요. 같이 가라앉는 거죠. 같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저기서 뭐가 되느냐? 미생물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뭔가 하면 광주시 하수 처리장 물, 대전 하수 처리장 물 이런 것들이 금강 영산강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지. 채화가 빨리 섞어야지 거기에 피해가 없는데 이 바보들은 뭔가 하면 빨리 물 빼버리고 강에 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바보짓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또 지난번에 홍수가 나니까 보가 홍수를 일으킨다고 환경부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원래 이게 보를 만든 국토부였어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홍수를 환경부 보고 맡아라. 왜냐하면 보 해체하려고. 왜냐하면 국토부가 보를 만들어보고 국토부가 해체하라 그러니까 알잖아요. 국토부에 그걸 빼와가지고 환경부로 아마 세상에 대한민국 말고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어요. 환경부가 지금 환경부에서 뭔가 하면 우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데 홍수 방지한다고 지금 한강 홍수 통제소 환경부 소속이에요. 환경부 소속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천은 또 뭔가 아직 국토부예요. 이상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국토부에 있는 이걸 가져와 가니까 환경부에서 뭔가 하면은 보는 홍수를 오히려 일으킨다 이러고 이 정부에서 청와대 눈치 보는 거죠. 청와대 시킨 대로 하는. 그나마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홍수 분야의 대가인데 명예의 교수죠. 연대 조원철 교수님이 아니다. 보가 이게 홍수를 막아준다. 이분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보가 있으면 말입니다. 물의 흐름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 거기다 물을 가둬두면서 옆에를 피해를 안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빼주고 물을 천천히 하나의 예를 들어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의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미시시피 강의 미네아폴리스부터 세인트루이스까지 43개인가 보가 착착착 있어요. 보를 쫙 쌓아놓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옆으로 거의 보면은 그 1800에서 3000km까지 말입니다. 거의 한 2000km 되는 데를 40 몇 개의 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가 없을 때에 수위하고 보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물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보가 없을 때는 뭐냐. 갑자기 물이 팍 불어나는 거예요. 바로 요게 뭔가 하면 보가 없을 때에 첨두수량이라 해가지고 물이 팍 불어나는 그 물이 팍 불어나니까 어떻게 넘치지요. 범람하지요. 이걸 보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 저걸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홍수를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식으로. 결국은 이걸 뭔가 하면 우리가 보의 첨두수량 감소 효과라 해가지고 보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가 이제 강에 이렇게 이게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고 하니까 이게 가는 그 물의 흐름을 막는다 그러는데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그걸 우리가 통수 단면이라 그러는데 물이 흐르는 단면보다도 훨씬 크게 하지요. 지금 한강에 다리 세울 때 있잖아요. 다리 세울 때만 하더라도 다리가 섬으로 해가지고 물 흐름 방해하잖아요. 그걸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리를 체험으로 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으니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깊게 하고. 설계를 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더 한심한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펜앤마이크에 바보더라 보는 이렇게 홍수를 방지한다 하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부가 이 거짓말 하다가 그다음부터 조용해져 버렸어요. 왜 조용해졌느냐? 이거 보라. 군남 홍수조절지라고 있잖아요. 지금 임진강에 있어요. 임진강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홍수 자고 나니까 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홍수 조절한다고. 그럼 그거는 왜 만들었나? 어? 그걸 또 이름을 또 홍수 조절지라고 왜 붙였나? 똑같은 보예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바보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유공유 하천의 하천의 홍수 방지인데 우리가 강이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휘돌잖아요. 여기 휘돌 때 이게 공유하천 이게 굽었다는 거죠. 공유하천의 이 공경면 여기가 바로 공경면이고 여기도 공경면이죠. 공유하천의 공경면은 범람하는 거예요. 특히 공유하천 공경면은 범람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휘돌리니까 가담 힘이 있으니까 넘어버는 거예요. 범람하는 거. 여러분 범람하잖아요. 이게 바로 근데 자유하천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공유가 있고 이런 게 자유공유예요. 여기는 감입공유라 해가지고 같은 이게 중에서 파여져 있는 거죠. 밑에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거죠. 이게 감입공유인데 감입공유는 뭐냐면은 물이 오다가 밑으로 파져 있으니까 안 넘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자유공유 하천 위에다가 볼을 만들고 팠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 예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준설로 자유공유 하천을 감입으로 만드는 거지. 일단 바닥에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가 뭐냐. 좋은 사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제 여주에 가면은 신럭사라가 있어요. 여주 신럭사가 있고 여기가 뭔가 하면 강천보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신럭사예요. 신럭사 여기가 계속 홍수가 나는 거죠. 왜? 위에서 이쪽에 물이 이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저게 공유하천이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저게 범람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뭔가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물이 일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데 옛날부터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했던 거죠. 바로 4대강 살리자 뭐 강을 살리자 하면서 중앙일보에서 아까 보였던 거죠. 저기에 계속 여주에 저런 식으로 범람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죠. 여주에 있는 신럭사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사찰 마당까지 토사가 밀려온다. 하천을 정비해 강폭을 늘려야 한다. 여주군은 대부분 저지대에서 홍수에 취약하다. 여주가 홍수가 잘 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저기다가 강천보를 만들어 가지고 밀려오는 물을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니까 신럭사가 이제 막아줘. 이거 다 우리나라에 이 분야에 또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보같이 환경부에 앉아가지고 보가 홍수를 일으킨다. 뭐가 홍수예요? 홍수 막으려고 만드는 보를 가지고 완전 거짓말을 하는. 근데 또 언론들이 뭐요? 각종 언론들이 거짓말 하는 거죠. 이 보십시오. 그래서 신럭사는 자유공유하천 공경면이죠. 공경면. 근데 강천보가 막아준 거죠. 그리고 준설해가지고 이렇게 감입공유로 만들어주니까 지금 아마 4대강 사업하고 신럭사 홍수 안 나는 거지. 저걸 막아준. 또 하나 보십시오. 대구에 가면 하원유원지라고 있고 그 하원유원지 앞에 뭔가 하면 강정고령보가 있어요. 강정고령보가 여기가 하원유원지. 이 하원유원지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모아놨다고요. 2003년 9월에 태평 매미 때 하원유원지 다 범람했어요. 2011년 7월 달에 하원유원지가 그때 이제 보가 생겼으니까 밀려오다가 안 밀려온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는 위에처럼 저렇게 범람했는데 안 오잖아요. 대구에 그 당시에 김범일 대구시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는 236mm 집중호로 달성군 하원유원지 식당마을이 침수해서나 이번 4대강 이후 7월 중 302mm 더 많이 왔잖아요. 비가요. 더 많이 왔는데도 침수되지 않았다. 왜? 이게 공유하천에서 위에 막아줬거든요. 막아주고 그래서 대구에서 낙동강 사업으로 대구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게 들키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네?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홍수, 수질, 생태계 다 이게 문명강이 뭔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녹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난리 아니에요. 녹조 때문에 이게 완전 날조된 거짓말. 자연성 회복. 지난
이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경부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연성 회복이래. 완전 거짓말이에요. 녹조도 완전 거짓말이죠. 녹조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원에 가면 풀이 자라잖아요. 그 풀이 자라야지 그 풀을 벌레가 먹고 나비도 먹고 그 나비를 또 새가 먹고 살아가잖아요. 벌레 먹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생태계의 기본 구조예요. 강도 똑같아요. 물도 똑같아요. 맨 아래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수초가 자라고 그거를 물벌레가 먹고 그걸 물고기가 먹고 이렇게 돼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저온수기는 말입니다. 규조류라 해가지고 색깔이 거의 뭐 갈색, 옅은 갈색 거의 색깔이 없는 그런 식으로 자라요. 근데 요게 여름에 더울 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고온수기, 온도도 나와요. 25도에서 한 35도쯤 되면은 마이크로시스테스라 해가지고 남조류가 돼버려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녹조예요. 그 여름 한철, 우리나라는 거의 뭐 7월 초부터 8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기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언론에서 하니까. 그럼 녹조 현상의 특징이 뭐냐? 딱 조건이 되면은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갑자기 번성하는 거죠. 보십시오. 요렇게 딱 갑자기 싹 자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딱 세 가지. 이게 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온도, 태양광, 그 다음에 영양물질, 이 세 가지. 근데 인간이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영양물질밖에 없어요. 온도는 약간 건드릴 수 있어요. 왜? 물을 가득 채우면 온도가 떨어져요. 물이 없으면 온도가 팍 올라가지만. 태양을 어떻게 건드려요? 태양광이 많이 내려쬐면은 더워지는 거고, 또 태양광이 많이 내려쬐면은 식물은 잘 자라요. 광합성을 하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 된다는 게 나오죠. 근데 녹조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갑자기, 그래서 녹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알갈 블룸이라는, 알갈이라는 게 저기 뭔가 하면 LG라는 게 바로 녹조 생물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블룸이라는 게 뭔가 꽃이 확 피듯이. 그래서 원래 녹조 현상을 조화 현상, 조류라 해가지고 그 LG를 우리말로 그 조류라 그래요. 조류에 꽃이 폈다. 또 물에 꽃이 폈다. 수화 현상. 일본에서는 이걸 수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걸 처음에 번역해가지고 물꽃 현상이다. 물에 꽃이 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말이에요. 이 녹조의 이 그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 세포 안에 구멍이 공기방울이 들어있어요. 공기방울을 식물이 말이에요. 자기 세포 안에 공기방울을 조절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왜 그러냐?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와야지 자기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식물이 수직 이동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공기를, 왜 어떤 공기 하는가 하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 공기방울을 이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세포 내에 기포가 있어가지고 수면 위로 떠오는데, 그러니까 녹조가 생기면 다 위로 올라오는 거지. 옛날에도 이게 다 있었어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낙동강이 다 있었죠. 단지 뭔가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많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게 있어도, 거기다가 보십시오. 수많은 기록들이 과거에 녹조가 있었고 있었던 거죠.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녹조 발생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하니까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보가 뭔가 하면, 이 보가 있으면 말입니다. 녹조가, 보가 이래 있으면은 이게 물 위에 걸리져요. 그리고 물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생기는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보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나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팔당 가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쓰레기가, 팔당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쓰레기가 팔당 댐에 걸린 거지 댐이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보에 걸린 걸 가지고 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 거지. 위에서 누가 버렸으니까 댐에 걸린 거고, 위에서 생겼으니까 댐에 보에 걸려가지고 녹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걸려있으니까 가득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들은,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봐요. 운반체와 함께 가는 미생물이 어떻게 속도감을 느끼나. 이 속도 때문에 생겼다 그러거든요. 예? 속도도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봐요. 낙동강 같은 데는 보호가 없을 때는 하루에 8km 가는 것들이 보가 생기면 하루에 4km 가는 거예요. 8km 가던 것들이 이제 4km 갔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KTX 타고 운반체하고 같이 가잖아요. KTX 300km 달리는데 내가 같이 가는데 속도감 느끼지 안 느끼지? 같이 가니까. 미생물이 물을 타고 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미생물 지는 이게 흐르는 물인지 안 흐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미생물이 흐르면서 자기가 속도감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종이 바뀌어. 이런 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생물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더웠냐 안 더웠냐, 온도를 느끼고 지가 먹을 수 있는 영양물질이 많으냐 없느냐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속도감을 어떻게 느껴요? 속도감을 느껴야지 보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코미디죠. 이런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열심히 또 저질 언론들은 퍼나르는 거예요. 전 국민은 또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녹조가 그러면 겨울에는 왜 안 생기느냐. 봐십시오. 근데 이게 또 코미디를 한 게 뭔가 하면 이 정부가 보를 개방했어요. 보를 개방하니까 이렇게 새 정부가 좋은 예인데 딱 보면 뭐냐. 새 정부 수문 최대 개방했지만은 녹조 원인 남조루 외래 급증 제가 딱 데이터를 다 잡아놨어요. 3배나 늘어났어요. 보를 개방하니까. 이래 됐군. 왜 이렇게 3배 늘어났냐. 봐요. 사진도 잘 찍어서 보니까. 또 이 언론은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니까 이게 뉴스가 될 거라니까. 보를 열었는데 왜 이게 나왔느냐. 왜? 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이 있긴 우리가 물이 가득 차면은 여름에 더워도 온도가 천천히 오르는데 이게 완전히 집중으로 올라보니까 온도가 확 올라붙죠. 거기에다가 대전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장 물, 청주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장 물, 여기에 진한 영양물질이 보에 물을 채워놨으면 희석이 다 됐을 건데 희석이 안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갑니다. 오히려 말해 2018년도에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십시오. 얘들이 이제 나중에 저걸 했어요. 환경부에서 보를 개방하니까 수질은 나빠졌다고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2019년 2020년에 녹조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개방 해가지고 녹조가 줄었다 나오거든요. 봐요. 금강보 개방 녹조 95% 감소. 수질 생태계 개선됐다. 수질은 또 나빠졌다고 해놓고는 또 뭐 개선됐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들 지금 논리. 저는 가만 앉아가지고 언론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가 원장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 조사하는 자료를 다 인터넷에 뜨가 있어요. 그 다운 받아가지고 얘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구나.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언론에서 해요. 왜 그러면은 2019년하고 2020년에 수질이 그러면 좋아졌고 왜 녹조가 줄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강우 기상청에 가서 제가 자료를 잡았어요. 2018년도는 지금 저거 보십시오. 2018년도는 이때 녹조가 많이 생길 때는 사흘만 비가 왔어요. 근데 2019년하고 20년은 봐요. 하루 건너 비가 왔어요. 비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 때문에 비가 또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안 생긴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은 보개방 해가지고 녹조가 안 생겼다. 거짓말이죠. 보개방 해가 녹조가 안 생길 이유가 없어요. 보개방 하면 오히려 같은 온도에 같은 조건 주면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아까 3배 생겼잖아요. 이건데 이걸 딱 빼버리고 뭐 똑같잖아요. 요건 뭐냐? 강주에 영산강 똑같이.
이틀, 하루 건너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많으면 녹조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런데 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다 이거 딱 챙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세계 곳곳에서 녹조가 생겨요.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뭐 곳곳에. 미국 보십시오. 미국의 알라스카까지 녹조가 생겨요. 요 세모에 녹색 마크 있죠. 여기 녹조 생긴 거예요. 곳곳에 녹조가 생겨요. 왜 이렇게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그것도 먹을 만한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왜 녹조가 많이 생겼냐? 바로 인간의 위대한 발명 때문이에요. 인간의 위대한 발명이 결국은 녹조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인삼비료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1842년도에 영국의 농부가 이 사람 농부 특이한 농부예요. 이 사람 뭔가 하면 8살 먹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린애가 농장을 자기가 관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다가 이 인광석에다가 황산염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여기서 인삼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인삼비료가 나온다는 이 원리를 그 어린애가 연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농장을 관리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인삼비료 공장도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 나라에서 영국에서 뭔가 하면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귀족 자기도 줬어요.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삼비료를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질소비료예요. 이 질소비료가 뭔가 하면은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말입니다. 벼락이 많이 치는 해가 농사가 잘 됐다는 걸 알았잖아. 왜? 대기에는 질소, N2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80% 돼요. 이것은 식물이 이용을 못해요. 근데 벼락이 치면은 대기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질산이 돼요. 그러면은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 수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암모니아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위대한 입적이지요. 하늘에서 공기를 가지고 식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독일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나치에 협력을 해가지고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나치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치가 독가스, 이 사람도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스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 왜 독가스 하면 마스크 쓰잖아요. 이 사람 만든 거예요. 가스전 해가지고 독가스 그 있긴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Father of Chemical Warfare라 해가지고 워페어라 해가지고 화학전의 아버지. 이 사람이 독가스를 개발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죽이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이 와이프도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유대인 와이프도 화학을 해가지고 알고 있던 거죠. 당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얼마나 인간이 잘못한 거냐. 어?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과학자는 전시에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이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하나 두고 근총 자살했어요. 유명한 일.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나중에 이 사람이 독일에서 버림받아 가지고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위대한 발명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은 세계 인구의 반은 비료되게 먹고 산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비료가 옛날에는 뭐였는가 하면 우리 옛날에 전부 우리 이러고 살았잖아요. 인분, 축분. 인분, 축분을 쓰다가 인삼비료를 팍 쓴 거죠. 저 비료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이게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안 나와요. 북한에 일부 저기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 덕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70억 됐지. 다 굶주리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이제 강물로 흘러가고 하니까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녹조가 왜 생기느냐? 인간의 위대한 발명 때문에 그렇다. 그 인간의 위대한 발명이 지금 인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게 했는 거지. 그럼 녹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녹조가 생기는, 녹조의 문제는 딴 것도 없어요. 저 녹조 안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고 그 녹조가 있는 물로 가지고 수돗물을 정수를 잘하면 돼요. 잘못하면은 독극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 난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이 녹조가 있는 물을 가축들이 먹고 죽는 사례가 있었어요. 호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냥 그 야생에서 그냥 그대로 녹조 있는 물 먹고. 근데 녹조를 이 대책은 뭐냐? 바로 수돗물을 고도 처리하고. 지금 그래서 낙동강에 옛날부터 수돗물 고도 처리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취수원을 이전을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말하면 이걸 해요. 지금 그 미국의 오데오 같은 데서 배를 띄어가 녹조를 이렇게 수거를 해요. 우리나라도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이 녹조 수거 방법을 옛날에 했어요. 그 녹조를 수거해서 뭐 하느냐? 비료로 쓰는 거예요. 녹조를 수거하면은 비료 중에 아주 좋은 비료예요. 왜? 저 녹조 수거한 걸 가지고 비료를 뿌리면은 서서히 타임 컨트롤 되면서 비료 역할, 그냥 비료 뿌리는 보다도 녹조를 뿌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비료 역할을 하는 거죠. 저게 완전 비료예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런 거 하지요.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이게 LG로 가지고 만든 플라스틱이고, 이거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요. 녹조를 수거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 녹조 안에 또 특이한 물질이 많이 있어요. 화장품도 만들고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저것도 해요. 물고기의 사료도 만들고, 뭐 별별 것 다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뭔가 하면은, 이 녹조로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일부러 녹조를 저런 식으로 키우는 거지. 공장에다가.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 차 저기서 뽑아가지고 바이오 디젤 만들고 바이오 가스 만들어가지고 녹조로 가지고 지금 그 석유 대신에 저걸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녹조를 다시 말해가지고 하수 처리장 물 나오잖아요. 그 물로가 녹조 키우는 거예요. 그거 키워가지고 뭔가 하면 거기서 에너지 만들어내고 화장품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하는 교수가 하나 있어. 그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녹조가 안 나오니까, 녹조는 계속 이제 그 뭐라고 하는 여름 한철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고 미역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녹조도 지금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연성 회복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번 정부가 5년 동안 뭐 4대강 재자연화 그러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연이란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연화. 재자연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과도한 간섭을 완전히 제거를 못하지만은 간섭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강 한번 보십시오. 영산강, 낙동강 이거 전부 옛날에 이랬어요. 사람이 살지 않을 때. 안동까지 배가 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주까지 영산강에 배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돌았는데 끌어서니까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자연화라는 거예요. 그 1번, 2번 내가 이야기하는 3번, 4번 중에 재자연화라는 것은 뭔가 1번이 원래 자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뭔가 2번이 지같이 자연이래. 2번이 자연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래 놓으니까 그 지금 4대강 원래 사업 자체가 뭔가 하면은 원래 자연처럼 만들지 못하지만은 비슷하게 만들려고 볼을 만들어가 물을 채워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뭔가 요래 놓고 이게 자연이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강 전문가는 이러고 있는데 쟤들은 뭔가 하면은 바보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래. 근데 저것도 없애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기 싫으니까. 저거 깨는데도 몇백억, 몇천억 들죠, 저거. 그러기는 지금 그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냥 환상으로 재자연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녹조의 재자연화 이게 완전 거짓말이죠. 강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보십시오. 그래 놓고는 이제 모든 강에 모래톱 만들고 뭐 해머니가 맹꽁이 내려오고 뭐 여기 또 생기고
표범 장지뱅이 오고 민물 가마우치가 오고 뭐 저 오면은 세종보에 저 흰수마자가 오고 뭐 거짓말. 완전히 이것도 강의 생태계를 모르는 사람들. 강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보십시오. 지천 생물이 있고 본류 생물이 있어요. 지천에 살 생물이 있고 본류에 살 생물이 있어요. 이 자기들은 뭔가 하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자연성 회복이 아니고 큰 강을 지금 개천으로 만드는 거죠. 개천성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 모조리 지금. 하나 보십시오. 팔당댐 이 73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팔당댐 만들기 전에 말이에요. 의류가 72년도 이게 다 학술적으로 논문에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연구하는 사람이 했는데 의류가 국가 31종이에요. 팔당댐에 물을 채우니까 2004년도 조사 보면은 15가 45종이에요. 45% 증가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해가 큰 강에는 말입니다. 물이 차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큰 강과 개천을 구분 안 하는 거죠. 하여튼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한 게 보수 정부 한 게 어떻게 뭐든지 근데 뭐 논리가 있으면 논리를 가져오든지 학술적인 뭔가 있으면 학술적 가져오든지 거기다가 학술적인 논리가 있는 사람들 다 숨어버렸고 그 학술적인 논리 없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기는 게 경제학 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 강해야 돼 법학하다가 나와가지고 4대강 난리치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 있어요 경제학 이러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차기 정부에서 뭐 해야 되느냐 뭐 이거 말고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 국가 물평등 실현을 해 보십시오. 물과 공기는 이거 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국민의 생명의 필수 자원이다. 전국에 평등해야 된다. 우리 보십시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에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은 심각한 물평등 국가예요. 왜냐? 한강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 엄청난 댐 만들고 수자원 개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강에 이 수도권에 인구가 반이 모여 살고 수도권에 산업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수자원을 많이 개발한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까지 했느냐? 보도 80년대 잠실보 신곡부 다 만들었잖아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이걸 한 거예요. 그 한강은 어마어마하게 수자원을 개발하고 나라 돈으로 그걸 했는데 여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자료가 있어요. 물 취약. 어디가 물이 취약하냐? 밑에 벌겋잖아요. 봐요. 그런데 또 밑에는 뭐냐?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식량이 다 어디서 나오냐? 밑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말입니다. 영산강에서 나오는 쌀 먹고 금강에서 나오는 채소 먹고 낙동강에서 나오는 과일 먹고 밑에서 다 또 생산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뭔가 하면은 수자원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보십시오. 한번. 이게 지금 이거 다, 저 밑에 있는 그 곡식 다, 채소 다 먹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것을 지난 MB 정부 때 제대로 지적을 안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물평등의 또 다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제가 가르치는 책에 제가 쓴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4대강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한강 원래 이게 뭔가 하면 수질에 대한 기본법이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따로 있는 똑같은 법이에요. 이름만 달리 했어요. 왜 그랬느냐?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름만 쫙 달리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김대중부 정부 때 만드는 법이에요. 99년도, 2002년도. 김대중 정부가 멍청한 장관 때문에 멍청한 환경부 때문에 이분 생각 전혀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바보짓하고 했는 거죠. 뭐 했느냐? 4대강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수돗물에 물값을 내요. 톤당 뭐 160원, 170원 이래서 내는데 한강 봐요. 한강은 연에 들어오는 돈이 4,765원. 저게 2019년 데이터인데 낙동강은 2,300, 금강은 1,200, 영산강은 870억이에요. 근데 뭐냐? 니들 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니들 강 관리는 니들 강이 해라.
한강은 돈이 넘치죠. 왜냐하면 한강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또 상업체가 물을 가져가고, 영산강은 보십시오. 물값이 돈이 없어. 그 결과 이런 노력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영산강은 뭔가 하면 수질채약강이 됐어요. 4대 강급 만들어가지고 니들은 니들부터 돈 쓰라. 한강은 돈이 남아가지고 별 쓸데 별로 없어. 또 원래 여기다가 수자원 개발도 많이 해놨고. 보십시오. 금강 우리나라의 수자원 최악의 강이에요. 수자원 최악의 강. 수질 최악의 강, 수자원 최악의 강이 왜 됐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이걸 합쳐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4대 강 4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돈들을 같이 써야 돼요. 왜 같이 써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한강은 한강 사람들끼리 먹고 사는데 왜 한강만 해야 되지?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이 법을 만드는 담당했던 바보들이. 왜?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은 말이에요. 가상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유 한 잔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그물 문제가 아니고 그 우유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젖소가 자라야,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젖소가 살려고 그러면은 풀이 자라야 되고 그거 다 물이에요. 이게 다 연구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유 한 잔 나오려고 그러면 200리터의 가상수가 필요하다. 사과 하나 하려고 하면 70리터의 가상수가 필요하다. 햄버거 보십시오. 왜 그러냐? 안에 고기가 들어가거든. 이 가상수가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추얼 워러 또는 내재수, 인베디드 워러 그러는데 식품이나 공산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지만은 전국의 물을 다 먹고 있어요. 왜? 그 쌀이 자라고, 그 채소가 자라고, 그 과일이 자랄 때. 그런데 이 지금 바보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먹는 거, 마시는 수돗물. 그걸로 쓰라.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에 빨리 이거를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 4대강 관리를 지금 그기는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MB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4대강 사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가 물평등 실현. 한강처럼 한 거 아니에요, 다들. 지금 낙동강, 영산강, 금강도 한강처럼 한 거예요. 똑같은 별 차이 없어. 그리고 한강은 단지 뭔가 하면은 저기 아까 저 신덕사 그쪽에 홍수 나니까 거기 보 3개 만들었어요. 나라 돈으로. 한강은 보십시오. 이렇게 배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하면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도 한강처럼 해달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 지역에. 근데 이 바보들은 보십시오. 보 해체해달라. 그나마 한강처럼 금강, 영산강, 낙동강도 만들어주니까. 강은 흘러야 한다. 보 해체해라. 재자연하다. 저게 무슨 재자연이야, 저게. 자연을 한다고. 더 황당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지. 지금 빨리 말입니다. 보해체, 이번 정부에 해야 되는 게 뭔가 보해체, 개방 중단하고 지천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지천 정비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수질 개선 사업,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평등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 물평등. 너 평등하기 싫으면 간두고. 또 하나 이 바보들은 뭘 생각하면 이거 봐요.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물이 썩었다. 이런 소리 하는데 보십시오. 이 세종보하고 공주보는 말입니다. 보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보에 물을 채웠을 때 흐르는 유속, 보 안에 체류하는 체류시간, 저 빨간색이 뭔가 체류시간이고 밑에가 유속인데 세종보에 물 채웠을 때 흐르는 거하고 여기 보면은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에서 보 없을 때 흐르는 것보다도 얘가 더 빨리 흘러요. 더 빨리 흐르잖아. 근데 어떻게 속도가 그게 문제가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주보, 세종보는
보에 물을 채웠을 때 흐르는 유속보다도 유속이 합천 창녕보에 보 없을 때보다도 더 빨리 흘러요 이게. 어? 그건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놓고 이랬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야기했더니만 얘들이 이제 바꿨어요. 보를 개방하니까 유속이 몇 % 빨라졌다 뭐. 이 지금 이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가 있어가지고 물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보가 있으면 물 흘러요. 단지 뭔가 하면 조금 천천히 흐르고 수위를 올려준다는 보의 역할이 그거예요. 댐하고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정부에서 뭐 다른 할 일도 많죠. 근데 이 정부에 또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전 국민을 1등급 상선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정부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봐요.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데이터를 모으죠. 우리나라는 지금 염증성 장염이 계속 증가해요. 염증성 장염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신문에 뭐냐? 원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인 불명의 크롬도 똑같은 거예요. 염증성 장염. 이거를 환경부도 모르고 의사들도 몰라요. 의사들도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해요. 증가하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러냐? 또 언론에서 뭔가 하면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 나오는데 어딨냐? 전국에 다 나와요. 보여 이게 우리나라의 영등포 정수장 같은 거는 최첨단 정수장이에요. 인천 수산, 용인 수지 전부 뭔가 팔당물이에요. 한강물이라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한강물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 플라스틱 나오죠. 염증성 질환이 왜 생기느냐? 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저 미세 플라스틱이 강에 흘러가고 그 강물을 가지고 처리해도 안 되는 거죠. 일부가 남아요. 남는다고 논문도 나와요. 내 논문도 다 있어요. 외국 논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뭔가 하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왜 유해한 수준이 아닌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왜 그런데 모르는 거 아닌 거지. 보십시오. 계속 증가하고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60%가 화학 섬유예요. 거기다가 모든 집에서 뭐냐 하면 빨래를 세탁기로 돌리죠. 세탁기 한 번 돌리면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옷 빨면은 그게 다 깨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탁기 한 번 돌리면 70만 개 나온다 그러면은 한강에 지금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물론 하수 처리장이 일부 제거가 되지. 제거 다 안 되는 거죠. 아까 미세 플라스틱 제거 안 되나? 10 내지 30%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외국에 논문이 나와요. 크기와 관계없이 생긴 관계없이 남는 거예요. 정상에도 정상 안 되는 거죠. 봐요. 이거 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탁기 그 말고 또 나와요. 자동차 타이어 뭐 각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문들을 우리나라에 뭐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내놓는 장염의 수치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언론에 나온 것들 제가 다 종합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얼마 전에는 중앙일보에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 보십시오. 이게 나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장염 만든다. 외국에 나왔던 것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미세 플라스틱 살아있는 사람 폐에서도 나왔다. 누군가 뭔가 먹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우리 생수 먹잖아. 생수에는 없지요. 그게 더할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밥에 먹을 때 수돗물 쓰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수돗물 쓰잖아요.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수돗물 안전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수돗물 먹어라. 당신 드세요. 나는 안 먹겠네. 아니라니까 이게요. 지금 뇌에 침투하고만. 그러니까 사람 폐에 나왔지. 얼마 전에 중앙일보 났던 거예요. 내가 이것도 컬렉션 해놨죠.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이번 정부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강력하게 옛날부터 제가 팔당의 논문을 여러 편 썼어요. 팔당의 논문 쓴 거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달에 과학기술상도 받고 했는데 보십시오. 팔당이 이렇다니까요. 쓰레기 지금 범벅이에요. 팔당 상류에도 하수량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용인, 뭐 광주, 뭐 양평. 비 오면은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비료 뿌리죠. 뭐 이것을 빨리 소양댐으로 옮기라. 충주댐으로 옮기라. 그리고 이거 옮기는데 저거 옮기면은 말입니다. 그리고 팔당을 우리가 외국처럼 배도 타고 수도권 유람비로 쓰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수원 규제 때문에 자기들 지금 말이에요. 사용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그런 조사도 있어요. 팔당에 이게 댐을 이게 상수원 이게 보호구역 해제하면은 500조가 땅값이 뛴다는데 요거 옮기는데 얼마 되겠어요? 지금 수로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도로는 내요. 수로는 안 내. 수로내가 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무료용 부담금 저 위로 주는 거죠. 그럼 충북하고 강원도에 그리고 저거 내는데 드는 비용 훨씬 더 그럼 무료용 부담금이 연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앞으로 갚아 나가는 거지. 이거 개발 다 할 수 있죠. 우리 팔당협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제가 왜 이걸 옛날부터 주장했는가 하면은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상수원 한번 봐요. 미국 뉴욕 옆에 흐르는 허드슨강 안 먹어요. 얘들 이거 미국 허드슨강 안 먹어요. 여기도. 다시 말해가 120km 떨어지는데 상수원에서 가져와가 먹어요. 쟤들은 미세 플라스틱 없지. 우리도 소양호 들어가면 안 그러죠. 다 거기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무료용 부담금을 줘가지고 앞으로 차단해가 밖을 내보내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내는데 드는 비용. 좋은 찬스가 뭐였는가 하면은 경춘 고속도로 만들 때 그때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은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수로 내는 거는 이게 땅 밑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도로들이 땅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팔당에서 소양까지 가는데 60km, 70km예요. 120km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데가 어딨냐? LA예요. LA는 원래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LA는 우리보다도 비가 한 3분의1밖에 안 와요. 사막이죠, 사막. 얘들은 뭐 했느냐? 400km를 수로로 끌어와요. 400km를 수로로 끌어오는데 어디서? 여 위에 있는 오웬스 밸리, 로키 산맥, 저 눈 녹은 물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걸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사막에 강을 만들었어요. 즉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언제? 1900년대 초에 말 끌고 다니면서 차도 없을 때, 차도 마음대로 못 쓸 때 말 끌고 다니면서 얘들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윌리엄 멀홀랜드라고. 거의 이 사람이 그래서 저거잖아요. LA라는 도시를 인벤팅했다. LA라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LA 가면은 윌리엄 멀홀랜드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도로란. 이 사람이 뭐 거의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영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혼자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LA라든지 뉴욕을 보면은 우리 지금 서울에 지금 팔당 상수원 규제해놓고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물 빨아먹고 앉아가 있을 게 아니라니까. 그거 풀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엄청 남는 돈이지. 돈 장사지. 지금 500조가 생긴다는데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이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건강이에요. 결국은. 건강하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환경권이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게 홍수 방지하고 무슨 뭐 멀쩡한 지금 지난번에 봤죠. 이산화탄소 줄이고 어떻게 할겠냐. 아무것도 아닌 거짓을 한다고 세월 보낼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참고 여기 나오는 많은 참고 자료들이 제가 쓴 책들 여기 뭐 2000년도 2020년도 18년도 뭐 2019년도 2016년 뭐 저럴 때 내가 수질 관리학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 이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